3시 25분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뭐 주력 포트폴리오 그리고 단기 공략주에 대한 부분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금호석유라든가 뭐 장중 기준의 S-오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 부분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서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뭐 만만치 않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교육용으로 단기 종목 올려드린 알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톱텍은 뭐 진입이 안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레몬 같은 경우가 일단 진입하고 나서의 손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은 뭐 알소프트나 이런 쪽은 뭐 차익 실현 잘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매매 기준이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나왔다가 이제 그 눌림이 나온 종목군들도 은근히 꽤 있어요.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마감 동시효과 그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네이버 쪽의 흐름 36분, 37분 돼서 다시 들여다 보면은 수급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이와 쪽의 매도가 이제 매도 5위에 형성이 됐고요. 삼성 쪽이 이제 24만 5천 원 쪽에 그 24만 5천 주의 매도가 특정 창구의 매도가 형성이 됐는데, 장중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창구의 매도 또 특정 창구의 매수,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연이어서 나온다 할지라도 매도 쪽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매도를 하고 고물량이 소진되면 이제 받아가는 쪽, 손바뀜의 쪽에서 또 긍정적인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창구의 매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창구의 매수는 일반적으로 윗방향으로 나오죠. 어찌됐건 오늘 네이버의 흐름은 특정 창구의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 손바뀜, 거기에 이제 갭상승 이후의 흐름,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 쪽은 19만 원에서 또 편입인 거죠. 주간 단위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설정했던 범위가 일단 그 17만 원 또 18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의 기준을 잡았어요. 오히려 이제 16만 원 넘기는 흐름에서부터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19만 원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추세 강화 범위 부분을 갭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추세 강화 부분을 뭐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수급 강화 부분이 연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 개선폭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형성돼 있던 개인들의 누적 수급, 이 부분을 이제 뛰어넘는 모양새,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전에 엔소프트의 흐름에서도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016년 이후 고점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그 흐름이, 수급의 흐름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이렇게 연출이 된 겁니다. 다시 이제 매물이 일부 나와서 개인 누적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는 이미 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죠. 그래서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긍정적인 흐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IT 쪽의 IT 극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 또 기존 물량의 유지, 그리고 기존 물량의 유지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 말씀을 하셨는데, IT 쪽 차익 실현은 지금 단계가 아니라 시장 지수 2,000포인트 넘길 때, 어차피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넘긴다라는 것은 IT의 흐름이 연동되지 않는 한 2,000포인트를 쉽게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IT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넘겨지는 시점,
그 시점을 이제 IT 비중을 55%에서 조금 일부 줄이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위치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은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을 오늘 같은 날 편입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이제 들여다본 부분이 60만 원 공방 그리고 이제 59만 원 초반 이런 기준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점을 한번 높여준 모습. 네이버도 프로그램 매수가 뭐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시 19만 원 위쪽 공방이 있었죠. 지금 종가 기준은 뭐 19만 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1,000원. 근데 그 부분은 명목 가격에서의 공방이 그만큼 강하게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혹은 이제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 기준에서의 그 새로운 추세 부분 양쪽 다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32분인데 조금 있다가 36분, 37분에 수급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그리고 한진칼의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 부분의 확대 부분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죠. 변동성의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종가의 상승, 점진적인 종가의 강세, 하방 경성의 확보 뭐 이런 부분이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 초에 말씀을 드렸고 윗꼬리가 달려 있고 또 고점 대비 6%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한 것으로 기준이 잡히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려면은 최소 거래량이 4,500만 주, 5천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려면. 그 거래량이 아니고서는 앞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한적인 거래량,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주, 2천만 주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1,000억의 거래대금은 넘겨요. 그럴 경우에 고점 넘기는 부분은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아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 거래량 거래대금이 오늘 3,700만 주, 3,7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연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수학이나 뭐 톱텍, PCL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고요. 이수학은 오늘 거래대금이 6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640억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져준다면 5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PCL도 500만 주 이상 거래대금 놓고 보고 그리고 이수학도 일단 1,000만 주 정도 거래대금 거래량 형성돼 주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기게 되죠. 그럼 지금의 등락 범위보다는 월등히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아마 이수학, PCL 이런 쪽은 내일 아침 동시효과 상황까지 확인한 이후에 전략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단기 공략주로 넣지 않습니다. 1,000억 기준 잡으시고요. 톱텍은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일단은 그 윗꼬리 부분의 흐름까지 감안해서 내일 기준에 이제 1,000만 주, 1,500만 주 정도 앞전 2,500만 주의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1,50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움직임이 갭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다면은 톱텍이라든가 레몬이라든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은 뭐 마감 이후 또 시간의 거래량, 시간의 거래 대금 확인해서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뉴스 내용 가지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 기준에서 새롭게 개장초부터 이제 거래가 실리는 종목 위주로 단기 종목은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만약에 대형주 기준에서 오늘과 같은 네이버나 오늘과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단기 공략주 변동성이 큰 쪽보다도
오히려 극대형주에서의 흐름에 연동돼서 따라붙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36분의 기준이고요. 수급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정치인데 지금 이제 그 36분 기준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쪽의 거래량, 거래대금도 다소 이제 좀 제한적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급 부분도 정체 상태, 말이 정체 상태지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은 손바뀜은 충분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하이닉스도 뭐 180만 주 기준이면은 상장 주식수 7억 2,800만 주 감안하면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되지는 않아요. 그 개인 수급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정체 상태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가 외국인 매도가 조금 강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 물량 출회됐던 부분은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그러나서 이제 주가를 좀 견인해 주기를. 일단 오늘 나스닥 쪽의 흐름도 0.28%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기준 기대해 볼 수 죄송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이제 DB하이텍. DB하이텍은 오히려 기관에서의 매수가 최근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기본에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900만 주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고 있고, 기관 쪽의 수급이 월등히 긍정적이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직칼도 매매하시기 힘드실 때에는 대형주 기준이 다 그래요. 수급 부분, 프로그램 매수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기준에 개인들이 또 10만 주 뺏긴 모습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 시간내에서든 뭐 특히 이제 그 내일 개장주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다소 이제 흥분할 수 있겠죠.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월등하게 터져주기를.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좀 응집됐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튕겨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전략 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대한항공, 또 한진 이런 쪽에 수급도 좀 놓고 보시고, 네이버는 어떨까요? 25만 주나 물량을 뺏겼네요. 상당한 거죠. 물량 뺏긴 만큼의 이제 변동성이니까 내일의 흐름은 내일의 흐름대로 다시 설정해서 놓고 보고요. 매도가 외국인들 33만 5천 주, 기간이 29만 8천 주고, 매수가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한 구간에 손바뀜이 대량으로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추세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의 기준을 잡고, 아쉽지만 이제 LG화학, 에코프로비엠은 전량 차익 실현한 것으로, 그리고 오늘 단기주 기준에서는 뭐 알소프트나 비트컴퓨터, 그리고 또 그 광통신인가요? 그런 쪽에 일부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완벽하게 쭉 뻗어 오르는 흐름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레몬의 손절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장세보다 좋은 흐름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감 방송 요만큼에서 마무리 짓고요. 야간에 무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